Hello everyone. 반갑습니다, 여러분. Welcome to Gabby's English class.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단어는요. Lesson 2, The Greatest Love of All의 page 34. First and second paragraph. 첫 번째와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요, 여러분들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 배우면서 이태석 신부님을 추모한 톤주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고요. 이태석 신부님의 어린 시절과 군대 갔다 오면서 선교사로 전향하기 시작한 시점, 그리고 톤주에 넘어서 처음으로 봉사한 의료 봉사에 대한 내용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럼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20 minutes from Tons, there was a village he visited whenever he had time. 자, 20 minutes from Tons, 말 그대로 톤즈에서 20분 정도라는 뜻이니까요. 이때는 시간보다는 거리의 개념일 것 같아요. 우리도 뭐 북풀이가 진촌에서 한 10분, 15분 정도 걸린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톤즈에서 20분 정도의 거리에서 이런 말이 되겠죠. There was a village. 자, 말이 있었는데요. He visited부터 끝까지가 앞에 나눈 꾸미는 village에 대한 관계 대명사 처리다. 그래서 여기는 위치라든가 또는 대시 들어가겠죠. 자, 마을을 방문했는데 어떤 말이냐? He visited, 방문했대요. Whenever 하면은 뭐 할 때마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된 것 같아요. Whenever he had time, 그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가 방문했던 마을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톤주에서 20분 거리에 그가 방문했던 마을이 있었다. The people in the village had Hansen's disease. Their toes and fingers had been eaten away. 자,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사실 교재에는 여기에 세미콜론이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원래 이런 식으로 끊길 수 있는 여기 생략이 되거든요. The people in the village.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한센병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한센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말로는 납병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손과 발이 어떤 그 질병으로 인해서 다 썩어 문드러지는 병이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자세히는 한번 네이버를 찾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병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리고 세미콜론 나왔죠? 이 경우에는 이제 이유라기보다는 부연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부연 설명이냐? Their toes. 자, 발가락이에요. 발가락과 and finger, 손가락들이 had been eaten away. 자, eat away 하면은 갉아먹다, 부식시키다는 뜻이잖아요. 이때는 be eaten away니까 갉아먹혀지는 그런 병이다라고 이 한센병이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네요. 아, 한센병은 발가락, 손가락이 썩어 문드러지는 병이구나. 그래서 납병이라는 말도 썼었대요, 옛날에는. Before he came, 그가 오기 전에는 many of them died without receiving proper treatment. 그가 오기 전에는 그들 중 대부분이라는 뜻이죠. 죽었다. 뭐 없이, 치료받는 게 없이, 적절한 뜻이죠. proper 하면은.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 죽었다. 이런 내용이 되네요. He gave them medicine to stop the progress of the disease. 자, 일단 메디슨 앞까지 보도록 할게요. 그는 주다. 우리는 혹시 수요동사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남들에게 뭔가 주는 거나 이럴 때는 수요동사라는 말을 써요. 대표적으로 give라든가 또는 bring, 가져오다, make, 네, 그런 give나 bring 또는 present, 선물을 주다라는 뜻을 할 때 보통 이 말을 쓰겠네요. 자, 그때 어떻게 쓰냐? 여기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하는데요. 이게 indirect objective, direct objective 뜻이에요. 간접 목적어, 쉽게 말하면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들에게 약을 주었다. 수요동사는 이런 식으로 주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수업 시간에 조금 더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약을 주었는데요. 어떤 약이냐? To stop the progress of the disease. 우리 말했던 한센병의 진행을 막을 약을 주었다. 이런 내용이겠죠. 이때 to stop이요. 앞에 메디슨을 꾸며주는 형용사처럼 봐도 되겠고요. 또는 우리 저번에 배웠던 부사적용법 있었죠? 부사적 역할로 해서 여기서는 이때 목적, 한센을 막기 위해서 약을 주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고요. 한센병을 막기 위한 약을 주었다. 이렇게 보아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단 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약을 주었다. 그 이후에 he had them wear shoes to protect their bare feet. He had, 이때 had는 사역 동사, 즉 남들한테 무엇을 시키다 뜻이에요. 이때는 목적어, 그들에게 무엇을
목적 보어. 신발을 신도록 누구누구에게 좀 적죠? 뭐 하라고 시키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태석 신부님이 환자들에게 그 아프리카 그 한센병 환자들이겠죠? 한센병 환자들에게 신발을 신도록 시켰대요. 뭐하기 위해서? To protect their bare feet. 맨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발 신도록 했다고 하네요. He drew outlines of their patient's feet and ordered leather sandals from Kenya. 자, 첫 번째 하는 일은 아웃라인, 개요, 윤곽이에요. 윤곽. 즉 환자들의 발에 윤곽을 그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발 사이즈 재기 위한 윤곽이었겠죠. 그린 다음에 주문했대요. 무엇을? leather sandals, 가죽 신발 샌들. 우리 샌들이라고 하죠. 케냐에서 가죽 샌들을 주문했다고 하네요. He was happy to see them look happy with the sandals on their feet. 그는 행복했다. 뭐에서 행복했냐? 우리 저번에 배웠지만요. 투부정사의 부사증법으로 또 다른 문법 하나가 바로 원인이었어요. 원인. 뭐뭐에서 행복하다. 감정과 관련된 표현에서는 원인이라고 썼죠? 뭐에서 행복했냐? To see them look happy. 자, 위에 좀 비슷한 구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 C는 지각 동사라고 합니다. 지각 동사라는 무엇이냐? 우리 오감 있죠? 오감. 오감이라고 하죠?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먹고, 그거 관련된 단어들이 see, hear, taste, feel, touch 이런 단어들은요. 이렇게 지각동사로 해서 누가 뭐뭐 들어갔네요. 죄송합니다.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보았다, 맛보다, 느끼다, 어떻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들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행복했다고 하네요. 왜 행복했냐? With the sandals on their feet. 아, 신발을 얻어서 행복해하는 그들이 이제 한센병 환자들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아서 행복했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다. 다음 문장도 비슷해요. He was deeply impressed to hear them say they were happy even they didn't have much. 자, 그는 이태석 신부님은 깊게 감명받았다, 감동받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왜 감명받았을까? 왜 인상적이었을까? Hear them say 똑같은 구조예요. 지각 동사, 목적어, 목적보.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서 감명 깊었다 이런 얘기 되겠죠. 뭐라 말했냐? They were happy. 행복하다. 자, 여기가 더 중요한 게요. Even though 비록 뭐뭐라도 they didn't have much. 그들이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매우 감명 깊었다, 매우 인상 깊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단입니다.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내용이네요. After building the hospital, he wanted to rebuild schoolhouses. After building 이라고 나왔네요. 여기 먼저 접속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ing가 나왔네요. 아, 이 경우에는 바로 이게 분사구문이나 라고 알 수 있는데요. 분사구문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조금 더 수업 시간에 자세히 공부하도록 할게요. 지금은 내용만 보도록 할게요. 자, 만들고 난 다음에 무엇을? 병원을 짓고 난 다음에 그는 원했대요. 뭐하기를? rebuild, 다시 짓는 거죠. 무엇을? schoolhouses, 학교 건물을 다시 짓기를 원했대요. 아, 이젠 병원에 떠나서 학교 건물도 다시 지어야겠구나. 이런 결정한 거죠. Many children had been running violence and destruction. 많은 아이들은 배워왔대요. 뭐가? 폭력과 파괴. 그러니까 전쟁 속에서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남들을 죽이고 파괴하고 이런 것만 배웠겠죠. They did not know what they should do for their future. 그들은 몰랐습니다. 아이들은 몰랐대요. 무엇을? What they should do. 무엇을 해야 하는지, 미래를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몰랐다.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간접 의문문이라는 표현인데요. 문장 중간에 이런 식의 질문이 들어서요. 뭐뭐 해야 하는지 마는지 무엇인지 어딘지 이런 거 어떻게 표현할 때는요. 간접 의문문을 쓴다고 했었어요. 이때는 주어 동사순으로 의문문의 어순이 아닌 일반적인 문장의 순서가 나온다고 했었죠.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수업 시간에 조금 더 공부할 건데요. 간단히 소개하면은 그들이 몰랐다. 미래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라고 중간에 문장에 끼어 들어온 표현이 되겠죠. In turns, there was no future for many of the children. 자, 톤지에서는요, 대부분의 아이들한테
미래가 없었대요. 전쟁 중이었으니까요. He wanted to change that by giving opportunities of education to children. 그는 그것을, 그 사실, 뭐냐? 아이들한테 미래가 없다는 사실. 앞에 비슷한 표현 나왔었죠? 이태석 신부님이 밝고 마음이 따뜻한 아이였다는 사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앞에 문장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대수로 표현했어요. 자, 모함으로서 바꾸고 싶었냐? By giving opportunities. 기회죠. 무슨 기회? 교육의 기회. 누구한테?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다. 이 부분은 사실 수의동사 공부할 때 조금 같이 볼 수 있는 표현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같이 수업. 자, 두 번째 문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끝까지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다시 The villagers lent a hand and the school with classes from elementary to high school was reopened in turns. 다시 마을 사람들은 도움을 줬다라는 수거 표현이었죠. 도움을 주다. 다 열심히 또 마을 사람들이 열심히 도왔대요. 그래서 the school was reopened. 다시 열렸다. 톤지에서. 사실 이 부분은요. 삽입구문이어서 이거 없이 바로 이렇게 봐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콤마 있는 경우는요. 여기를 뛰어넘고 먼저 주어와 동사 찾는 게 더 중요하겠죠. 마을은 열렸대요. 다시 톤지에서. 어떤 학교냐라고 얘네가 부연 설명, 삽입구문이에요.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부연해주는 거예요. With classes from elementary to high school. 초등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실들을 가진 채로, 즉 한 학교에 초등과 고등이 다 있다 이러면 되겠죠. 초중등이. 그 학교가 바로 다시 열렸다. 그래서 qualified teachers were brought from Kenya. 자격을 갖춘,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어느 자격이 있는 선생님들을 케냐에서 데려왔고요. bring 가져다니까 가져와줬다. 수동태가 되겠죠. The school became a place where children who were mentally and physically damaged from the war could dream about their future. 문장이 겁나 기네요. 같이 끊어서 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고비네요. The school. 사실은요. The school became a place. 학교는 장소가 되었다. 이게 메인 문장이에요. 메인 문장인데 나머지는 다 앞에 place를 꾸며주는 표현이다. 관계부사이죠. where. 어떤 장소인지를 부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학교와 장소는 어떤 장소냐? Where children 쭉쭉쭉 나오는데 사실 여기도 끊을 부분 하나 더 있네요. who부터 where까지는 또 앞에 children을 꾸며주는 관계 대명사 부분이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부분이죠. 굳이 없어도 문장 해석이 가능한. 일단 여기를 빼고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가 메인의 동사고요. 여기가 안에 쏙 들어있는 동사예요. 좀 동건 표시할게요. 그냥. 자, 어떤 아이들이냐?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미래에 대해서 꿈을 꿀 수 있는 그 장소가 되었다, 학교가, 이런 표현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어떤 아이들인지를 또 이 관계대명사로 봐야 되겠네요. 어떤 아이들? Who were mentally and physically damaged. 피해받았다. 데미지 받았다고 하죠, 우리가. 피해를 받았는데 어떻게? mentally, 정신적으로, physically,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몸과 마음 전부 다 상처를 받은 어디서? 전쟁에서. 다시 정리하면요. 전쟁에서부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해를 받은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그들의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 어디가? 학교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장이 길지만요. 관계대명사 부분과 관계부사 부분을 좀 잘 확인해서요. 어떻게 주어동사가 순서가 됐는지를 차근차근 분석하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어려울 경우에는 질문을 준다면 수업 시간에 자세히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4페이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봤고요. 다음 영상을 통해서 35페이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